김호중의 운전 모습을 잘 보셨나요?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저보다 더 운전을 안정적으로 잘합니다.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그려진 흰색 차선과 거의 일자로 운전을 하며 주차를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는지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걷는 모습을 보세요. 비록 김호중 발목이 선천적으로 기형이고 발목이 좋지 않아 걷는 모습이 이상하지만 발의 위치를 보면 도로에 그려진 선과 거의 일자로 걷습니다. 이것은 절대 술 취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둘째, 맥주 4캔을 편의점에서 샀다고 술타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호중은 한 번도 그에 대해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기사에 술타기 한 것으로 의심된다, 술타기 의혹이다라고 기사를 적으면서도 완전 술타기를 한 것처럼 단정 지으며 김호중 수법이라고 몇 달째 우려먹었지요. 제보에 의하면 김호중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이전에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안티의 괴롭힘으로 술로 잠을 청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고 자다가 약은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술에 의지한다고 했죠. 잠깐 그가 말하는 영상을 봅시다. 약도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잠은 잘 수 있어도 다음 날까지 좀 힘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이걸 잊고 빨리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 김호중은 자기 음악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큰 공연을 앞두고는 매번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콘서트나 큰 공연에서 한숨 못 자고 공연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2달 전에 김호중은 KBS 교향악단과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했습니다. 김호중은 그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거기서 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계속 연습에 대한 부담감에 잠을 자지 못했고 집에 수면제가 가득하다고, 하지만 잘 안 먹는다고, 결론은 술로 대신 잠을 청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사고를 낸 것은 5월 9일. 그때는 전국 콘서트가 매주 2번씩 있었고 세계 최초인 무대 또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심적 부담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의 평소대로면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졌을 것이고 술은 그의 수면제가 되었겠지요. 그의 사고 당시 국과수 발표에 의하면 김호중 사고 20시간 후 그의 몸속 알코올 부산물의 수치는 기준치의 60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 처음 화면에서 보듯 사고 당시 운전 모습이 정상 상태인 것을 보면 이 수치는 김호중이 사고 며칠 전부터 마신 술에 의해 나온 수치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가 아무리 사고 당일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고 확정짓고 언론은 줄기차게 보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호중은 대중에게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주 3병을 먹은 사람이 똑바로 걷고 똑바로 운전을 하는지, 그들은 운전 모습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의 변호인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소주 3병을 먹고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경찰은 또 어땠습니까? 왜 피해자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지금 전 대통령의 딸은 참 빨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군요. 왜 어떤 사람은 연락처를 쉽게 받는데 김호중은 그렇게 원했는데도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구속을 시키고자 시간을 끈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넷째, 지난 김호중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김호중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골목길에 차를 세웁니다. 솔직히 200m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뺑소니를 하고자 했다면 그리 가까운 곳에 가서 정차를 했겠나 싶습니다. 거기다 차를 세우고 소속사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김호중은 사고 당일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소속사 대표의 부름으로 인사차 유흥주점에 들렀고 피로 누적으로 집에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출연에 관한 스케줄로 인해 소속사 실세의 부름을 받고 밤에 나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은 콘서트로 인한 스케줄로 인해 며칠째 잠을 못 자 보험 처리 등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소속사에 요청한 것이라 합니다. 이 제보가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김호중은 단순 접촉사고니까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처리 과정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내 매니저에게 보험 처리를 부탁했겠지요. 그 매니저가 거절을 했지만 김호중은 무능하고 생각 없는 소속사의 대응으로 이런 고초를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김호중이 벌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김호중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이 기회를 틈타 김호중을 넘어뜨리려고 지속적으로 언론 등과 합작으로 계획적으로 이를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은 여론몰이를 하듯 악의적인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냈고 방송에는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김호중이 중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끊임없이 징역 30년형이라거나 하면서 자기들이 형량을 압박하는 등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김호중에게 중요한 일정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니까요. 그 주동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천벌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팬들 생각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마음의 웅어리를 속 시원히 수단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즐거운 영상으로 만나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호중아, 잘해야 된다. 뭐 열심히도 열심이겠지만 뭐든 한번 맡겨주면은 잘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다닐 테니까 꼭 붙들고 잘 따라오십시오.